자, 이어서 2021년도 주택관리관계법규 제5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 오래간만에 보죠. 사용 승인 하니까 아주 고향 생각나듯이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 가끔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자,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우리가 사용 승인은 건축법이니까 허가권자한테 받죠. 허가권자한테. 반면에 이제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나중에 뭐 받냐면 사용검사 받죠. 그러면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받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거 4가지,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 내줍니다.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주죠. 거기서 며칠에 내주는 게 원칙입니까? 15일이죠. 15일. 여기는 7일일 겁니다. 7일. 한번 봅시다. 틀린 거. 1번.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지켜야 된다. 약간 깐깐하지만 가건물 허가도 사용승인 대상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도 사용승인 대상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으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검사를 취하고 합격했으면 사용승인서 내준다. 아니죠. 7일이죠. 7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비교적 쉬운 답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임시 사용기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맞는 규정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이 중요하죠. 연장, 즉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 얼마까지 연장할까? 얼마까지라고 연장한다고 쓰면 틀립니다. 1년 이내, 2년이면 틀립니다. 연장은 모릅니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외울 때 2년 플러스 알파 그런데 시험지 나올 때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정당사에 있으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임사용승인기간.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 그러나 주의해야 된다. 잘 나옵니다. 3번 지문. 네 번째,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받으면 공장 건축물의 경우는 산업주택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법률의 검사 등으로 받은 건다. 우리가 사용승인 받으면 의제사항들이 있거든요. 의제사항 중에 하나가 특별한 건 요겁니다. 이런 특별한 의제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허가권자인 군수가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려면 도지사 사전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당연합니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할 땐 굳이 도지사 사전승인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 사전승인 받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층 이상이라든가, 21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럴 때, 어디다 지을 때, 특별시, 거기에 광역시가 아닌 곳, 일반도의 시군에 지을 때, 그럴 때는 사전승인 받는데, 그건 허가를 받을 때 사전승인 받는 것이 사용승인 받을 때 사전승인 없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이 나왔네요. 사용승인 중요합니다. 이 내용 지문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건 다른 시험에서 나온 걸 갖다가 응용 문제인데 우리가 응용 문제 준 케이스 문제를 갖다가 적용하면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A는 연면적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85제곱미터인 창고를 신축해서 건축 신고를 했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연면적계 합계가 85제곱미터입니다. 주의하세요. 건축법상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통은 바닥면적계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바닥면적계 개축, 증축 이런 거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하다? 85제곱미터 이내죠. 85제곱미터 이내 아니겠습니까? 개축, 증축 이런 거 할 때 신고 대상이. 근데
연면적 합계는 얼마일까요? 연면적 합계는 100점부터 이하입니다. 연면적 합계는 100점부터 이하가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A의 그 2번에 그 물어보는 지문 자체는 맞는 겁니다, 이제는. 85라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0점부터 이하니까 해당된단 말이에요. 신고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바닥문제 합계 뭐 이럴 때는 85점대 이내가 됩니다. 계축, 중축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연면적 합계니까 100점부터 이하니까 맞고, 이때 이제 신고를 했어요. 과연 누구한테 신고했을까요? 신고는 누구한테 한 거 하니까 소위 말해서 그분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했단 말이죠. 자, 봅시다. 틀린 거. 1번 A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거 본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허가받은 걸로 의제되죠.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의제되죠. 맞고. 2번 A의 창고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인 경우는 건축 신고 외에 별도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제사항 중에 신고든 허가든 이 의제사항 중에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사전결정에도 있죠. 사전결정에도 있고 진짜 허가받은 거, 진짜 신고한 경우도 의제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2번 맞네, 이거. 맞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다. 의제가 허가만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도 똑같이 의제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산지정 허가 의제는 요거는 사전 결정도 의제되죠. 맞고. 세 번째, A가 신고일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그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다만 A 요청에 따라서 허권자가 정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것이 뭐로 나왔냐? 이것이 2, 3년 전쯤에 주관식이 나왔죠. 다음에 공통 숫자 쓰시오. 1. 이거 주관식 나온 적 있습니다. 이거 3번을 기준해서 주관식 나온 적 1 정리가 나온 적 있죠. 우리는 주택관리사에서 1 집어넣은 거. 네 번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범위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에 통지된다. 자, 건축 신고는 3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건축 신고는 5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건축 신고는 5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늦어진다고 연장된다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늦어진다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3일은 뭘까? 3일은 뭘까? 착공신고. 3일은 착공신고했으면 그때 3일 내에 수리됐다 안 됐다 알려줍니다. 착공신고. 착수신고가 3일입니다. 건축신고 수리는 5일입니다.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4번 틀렸다. 답은 4번이고.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A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허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했는다. 과연 신고도 착수할까? 신고도 공사계획 신고할까? 착수 신고할까? 합니다. 허가도 하고 신고도 하고 가금을 허가도 합니다. 허가도 착공 신고해야 되고 신고도 착공 신고해야 되고 가금을 허가도 역시 착공 신고합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건축 신고하는 경우도 착공 신고하게 됩니다.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이것이 착공 신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5일이죠. 5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변경시킨 것 같은 문제. 원래 이런 스타일로 나왔는데 약간 제가 변경시켜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똑같이는 안 냈고. 이어서 문제 3번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종류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사입점 주려고 나오는 문제죠. 지하층이란 별거 아닌 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 지하층이라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인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이상을 말한다. 맞죠? 2분의 1. 되게 싱겁다. 아니요, 나와요. 나옵니다. 쉬운 것도 나와요. 2분의 1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겠지만. 두 번째, 건축물의 기초 부분이 중요하므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에 해당한다.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살짝 꼬시는 문제입니다. 기초 부분이 중요하니까 최하층 바닥이 주요 구조보다 아닙니다. 주요 구조부는 우리 말한 대로 바지 보내주기, 다시 말씀드리면 해설같이 내력뼈, 기둥, 바닥, 보, 지붕, 들, 주기단인데 그 중에서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같은 건 아니다 그랬어요.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개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 최하층 바닥이 주요 구조가 아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다 나왔습니다. 이거. 또 더군다나 우리 주택관리사는 여기에다가 뭐가 아닌 거 나왔냐면 오개계단, 차양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의 염색이 제외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층 바닥 면적은 지하층 바닥 면적은 일단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연면적이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죠. 그래서 맞다. 네 번째,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 이어야 된다. 맞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다른 도로. 이게 이제 X라고 부르고 이게 Y라고 부르면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 그 다음에 10m 이상 몇 미터 미만이죠? 35m 미만이죠? 그 다음에 35m 이상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 거리가, 이 폭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무슨 단을 외우다? 2단회자. 2 곱하기 3은 6. 그리고 가르고 4가 있었죠? 요거 10m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그래서 2m 맞다. 도로의 길이 2m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 방송 수신설은 건축법상 건축설비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다. 주요 구조부는 거기 최하층 바닥은 안 들어간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입니다. 대개 쉬운 거 넣어놨습니다. 문제 4번 대개 쉬운 거 넣어놨습니다.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 외에 가금을 외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신고 착공해야 된다. 이때 신고를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누구한테 합니까? 가금을 허가하든 신고든 누구한테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누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2번 특별시장은 없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해당되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금년도 감정평가사 문제를 제가 다시 개조한 겁니다. 금년도 감정평가사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허가대상, 가건물 허가대상이다. 가건물 허가대상이다. 거기 누구한테 신고하는데 신고 대상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허가대상. 그게 답은 뭐였냐면 광역시장이에요. 광역시장. 광역시장 안 들어가죠. 저는 문제를 어떻게 고쳤냐? 신고를 고쳐놓고 가금을 신고다. 가금을 신고해서 해당되지 않는 게 누구냐? 행정기관, 특별시장 이렇게 고친 겁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감정평가사 4월달 문제입니다. 그걸 개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온다. 자, 이렇게 쉽게 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제가 뒤에서 주관식은 어렵게 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주고 주관식은 뒤에서 어렵게 냈습니다. 일부러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번 다 맞았겠죠. 자, 5번 갑시다. 이제 주택조합이네요.
주택조합은 해마다 반드시 나오죠. 주택조합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반드시 시험지에 나온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서 결혼해 보면서 조합원을 충족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충족 여부 판단은 해당 조합원 충원단시를 기준으로 한다. 맨날 설명드렸죠? 이거 뭘까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었었지만 또 한번 예를 들게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신청 시가 이때입니다. 5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4개월 지난 다음에 9월 1일 날 충원합니다. 충원. 모자라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9월 1일 날. 이때 이제 우리의 주인공 A가 왔는데 A가 여기 지역특자입니다. A가 5월 1일 날 왔어요. 이때쯤 와가지고 제가 조합원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특자는 몇 개월 이상 거기 이미 거주하고 이 설립인가 신청 당시에 몇 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됐어야죠. 6개월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조합 담당 직원이 얼마 여기 거주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4개월 거주했습니다. 4개월 전에 이사 왔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2개월 모자라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탈락됐어요. 다음에 이제 넉 달 있다가 4개월 있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조합원이 그만두고 돌아가셔서 충원하게 되는 추가 모집하는 겁니다. 충원합니다. A가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저 이제 넉 달 전에서 8개월 됐네요. 8개월 됐습니다. 6개월 요건을 충족했냐라고 이제 제가 조합원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이때 A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충원 당시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애초로 소급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합니다. 계속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합니다. 충원 당시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아주 잘 나온 지문이죠. 조합할 때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워도 잘 나옵니다. 공유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설립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잘 나오죠. 이 직장주택자이 말이죠. 직접 건설할 때는 인가받아요. 그러나 뭐 할 때 공유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자 짓지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신고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설사 그만뒀다 하더라도 옛날에 한 거 있으면 그거 책임져야 돼요. 설사 그만뒀다 하더라도 옛날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책임져야 돼요. 있을 때 잘못한 거 책임져야 돼요. 나 퇴직했으면 안 돼요. 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당시 했던 건 책임져야 됩니다. 네 번째,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은 포함해서 조합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부당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동안 돈 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나 그만뒀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100%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랑은 잘 읽어봐야 돼요. 거기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계약 뭐라고 돼 있을까요? 분명히 얼마 깐다고 돼 있겠죠. 얼마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무슨 비용 공제하고 돌린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게 공제하고 돌려준단 말이죠. 100%는 아니고. 근데 주의할 게 있다. 뭐냐? 이 조합가입 신청사가 진짜 애초에 조합가입 신청하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나 안 할래요. 그러면 그때는 다 돌려줘야 돼요. 조합가입 신청하고 30일 내에 안 할래요 할 때는 그 가입비 있는 걸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30일 넘으면 이것처럼 조합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돌려주는 거예요. 좀 공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특별자치장 등등에게 인가를 받는다. 해산도 인가받고 변경도 인가받고 또 처음 하는 것도 인가받게 되는 것이죠. 설립도 인가받고 다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5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인가 신청 당시로 기준합니다. 충원 당시를 기준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문제 6번. 쉬운 문제 가끔 나오죠. 실무도 나오죠, 이거. 실무도 잘 나오죠, 이거. 주택법 2조 규정에 할 때 주택법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부대설에 해당하는 것은 부대설에 해당하는 것. 1번 주민공동시설, 복리설이죠. 유치원, 복리설이죠. 경로당, 복리설이죠. 어린놀이터, 복리설이 되겠습니다. 방범설비, 이것이 부대설이죠. 5번 방범설비, 부대설.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것 들으면 참 곤란해요. 우리가 부대설, 복리설, 간선설 이거 꼭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로 던져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좀 지문이 기네요. 지문이 길어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해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주택법론상 주택건설 공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사. 일단 주택법상 감사 정은 누가 할까요? 그것부터 합시다. 주택법상 감사 정은 누가 하게 될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반면에 건축법상 감사 정은 누가 할까요? 건축주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할 때는 그때는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하죠. 일단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사 정했습니다. 틀린 거 물어봅시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사자가 감사에 진행하는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교체하고 그 감사는 1년 범위에서 감림의 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주의할 것은 감사를 교체하거나가 아니에요. 감사를 교체하거나가 아니라 교체하고 업무정 제한입니다. 교체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체한 다음에 교체하고 그 감사를 1년 범위에서 업무정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맞고 1번 그대로 맞고 그대로 아셔야 되고 2번 감사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되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체에게 위반사항 시작을 통지하고 7일 내에 사업계획 승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잘못했다고 고자질합니다. 7일 내에. 세 번째, 이때 지적받은 시공자 사업체는 너무 억울하다. 이 감사가 제대로 지적을 못했다.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감사가 잘못 알고서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 승권자한테 보고 올린 것이다 하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냐. 시공자 및 사업자는 감사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시청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의시청을 받는 경우는 이의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 처리를 해야 한다. 억울하다고 서면 이의시청하면 이 결과를 갖다가 누가 맞다라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10일 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2번 7일, 3번 10일 옛날에 한 10년 되는가? 7, 8년, 10년쯤 되면 그때 나온 적 있습니다. 이거 7일, 10일 나온 적 있어요. 다음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00세대 이상일 때는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300세대 이상 건설기술진입법에 따른 등록한 건설기술영업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사로 지정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 지정은 누구를 지정하냐면 300세대로 갈려집니다.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으로 갈려집니다.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건설기술융합사업자 꼭 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은 바로 나와 있는 건설기술융합사업자를 해야 되고 4번 맞아요. 4번 맞고. 그런데 5번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무소 개설신고한자도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한 건설기술융합사업자도 할 수 둘 다 할 수 있어요.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한자도 할 수 있고 건설기술융합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를 갖다가 주택 건설 공사 감사로 지정해야 된다? 지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해도 괜찮다?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해도 괜찮아요. 300세대 미만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은 말이죠. 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도 할 수 있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도 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은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돈 벌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는 300세대 미만만 맡아서 한단 말이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200세대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200세대. 뭐 이렇게. 다음 중 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가 할 수 있는 경우 몇 세대 해놓고 200세대. 200세대 할 수 있죠. 이어서 8번 가겠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작년에 이 조정대상지역이 나왔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은 포인트가 뭐였냐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역 해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작년에 시험지 나올 때.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된다.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꼭 아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꼭 아시고. 자, 틀린 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된다. 여기 중앙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 대신 뭐가 들어가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초구를 날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을 틀린 이유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죠?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맞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맞는 거지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맞는 거지만 2번 나오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을 지정한다. 지정도 그렇고 해제도 그렇습니다. 변경도 그렇고 주거정책 심의입니다. 답은 2번 맞고 1번이 답이고 2번은 맞는 질문 3번 왜 맞는 가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를 지정했을 때는 지치협지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거의 고자가 하나 빠졌죠. 공고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대로. 다음 네 번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등은 조정대상 지정 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그 지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청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이 국토교통부장은 며칠 내? 40일 내 주거정책 주거정책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죠. 40일 내.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또 하나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 하니까 단기마다 재검토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단기마다 재검토한다. 이게 새로 들어갔죠. 전에는 없었죠. 단기마다 재검토한다.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장 등은 사업자를 하여금 입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시켜야 됩니다. 하도록 해야 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어서 문제 9번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은
항상 나올 수 있죠.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보겠습니다. 1번 가장 틀린 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조합 계약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됐다. 15일 내 이를 조합원에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하고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합니다. 1번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알아놓으시면 될 거 지문을 맞고. 2번 모집 주체는 주택자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주택자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국토교통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서면을 확인받아 가지고 주택자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자기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 설립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태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을 확보해서 시장 건축청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 모집한다. 자, 3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가를 받는 겁니까? 일단 조합 모집하는 겁니까? 이건 일단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공개 모집 요건입니다. 바로 직전 단계 조합 설립 인가 단계 가면은 80%가 맞아요. 근데 그 전전 단계예요. 공개 모집 조합원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주택 건설대지 얼마입니까? 50% 이상이다. 80%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 모집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인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되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80%가 아니라 5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답은 3번. 네 번째,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 등의 징수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그 증빙서와 함께 주택조합 해산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해야 된다. 맞습니다. 5년간 보관이 아닙니다. 5년간 보관이 아니라 해산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합니다. 5년간 보관, 회계 서류 5년간 보관은 공동주택 관리법상 관리처가 5년간 보관하죠. 여기는 주택조합 임원 발기인, 소위 모집입니다. 얘네들은 해산 인가 받는 날까지 회계 서류 보관합니다. 다섯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준법을 준용해가지고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수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할 때 선임합니다. 등기할 때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선임합니다. 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택자합, 지장택자합은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 택자만 법인이 보기 때문에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 이상입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40점짜리, 45점짜리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1번. 그럼 틀린 것부터 해야 되겠네. 자, 1번 만나 틀나 봅시다. 옳은 겁니다. 1번 옳은 거. 자, 입대위가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단지별 입자 등의 가반수 서면 동의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 관리할 때는 입자 등의 가반수 서면 동의 받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동 관리할 때 입자 등의 가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얼마 되냐면 1번 맞지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관리할 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300세대, 여기 1000세대, 여기 300세대다. 그러면 원래 공동관리는 몇 세대 이하가 원칙이죠? 1500세대가 이하가 원칙이죠? 1300세대니까 될 거 아닙니까? 1300이니까, 1500 이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이쪽에 얼마, 이쪽 다 가반수 서면동인데 예외적으로 이 중간에 뭐가 지나갈 때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일반도로 20m 이상, 도시기준도로 8m 이상 등등 이런 게 지나가면 원래는 여기하고 여기가 공동관리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되죠. 그러나 여기다 육교 같은 거 만들고 돌다리 만들고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게 되면 공동관리할 수 있죠.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얼마다? 3분의 2 이상.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동의받아주고 공동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과반수면 동의입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관리방법 결정. 입자 등은 전체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얼마가 찬성해야 될까요? 언제가? 과반수.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 결정하죠. 야, 위탁관리할까? 자치관리할까를 결정한단 말이죠. 과반 찬성 방법입니다. 과반수 찬성 3분의 2가 아니라. 세 번째, 입자 등이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대인은 입대의 임원인 이사를 대표자로 해가지고 자치관리를 구성한다. 이 입대가 자치관리할 때 대표자는 누굽니까? 그거는 관리사무소장이죠. 관리사무소장을 갖다가 대표자로 해가지고 자치관리를 구성하게 되죠. 관리사무소장이지 이사가 아니죠. 네 번째, 입자 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했단 말이죠. 이제 주택관리사 맺기로 했단 말이죠. 이때는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의 서면을 요구하는 신규 업체가 있으면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의 서면을 요구하는 신규 업체가 있으면 그 입대인은 그 업체를 갖다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택관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이 4번을 그대로만 들은다면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결정해서 어떻게 결정했다? 위탁관리. 그래서 주택관리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 업체가 신규 업체, 새 업체를 뽑는데 새 업체가 되게 일을 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업체를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의 서면으로 이 신규 업체, 그 새 업체를 갖다가 원래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요구하면 입자 등의 10% 이상의 서면 요구하면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고. 그럼 왜 이게 나왔을까? 기존 업자. 신규 업체가 아니라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존 업자가 시켰더니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업자 또 시킬 때는 해설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입자 등의 의견을 채택하기가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입대의 구성원 3분의 1 찬성 이래가지고 누유권을 충족할 때는 그 했던 업자를 또 시킬 수 있다. 기존 업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살짝 비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도 틀렸다. 4번 틀렸고 답은 1번이고 그렇게 틀렸다. 해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제가 해설 아주 잘 해놨어요. 그거. 다섯 번째, 의무관리상 공동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대가 구성될 때까지 공동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관리하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주인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입주인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입대의 구성이 아니라. 입대의 구성 그 후의 얘기죠?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10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하고 1강을 일단 강의 1강을 끝내고 제2강에서는 11번부터 제2강에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